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이게. 도심의 인도를 쫙 여자들이 걷고 있어요. 그쵸? 그 걷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이 우측에서 빛이 쫙 들어와요. 그쵸? 들어오면서 직사광선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비춰지면서 도로에도 비춰지지만 이 유리창에도 비춰져요. 그래서 여기서 반사광이 이루어지면서 이 직사광과 반사광이 합쳐지면서 이 여자들이 걷고 있는데 빛이 비춰지는 게 다 각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곳에서 걸어오는데 이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게 전부 다른 방향에서 걸어오는 것 같은 다차원 공간을 촬영했다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1사진이 있어요. 이 노란색 표시한 거죠. 이게 전통적인 소실감입니다. 소실감이라는 게 이 회화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사진에서도 많이 쓰죠. 그 왜 찾길이라든지 뭐 가로수길, 철길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서 잡히는 이걸 이제 우리 소실점이라고 그래요. 소실점을 그래서 어느 이 사진에서 보면 우리 황금분할에서 A, B, C, D 점이 있으면 소실점을 여기나 이렇게 잡을 건가 이렇게 잡을 건가 그런 거거든. 이게 소실점이 어느 쪽에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소실점이 그 황금분할 만나는 꼭지점에 가서 딱 놔줘주면 안정감 있는 구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소실점이 요 1번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전통적으로 다 쫙 이렇게 사방으로 모여서 여기 한 곳에 집합되는 이 소실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2번은 얘거든요. 얘는 뭐냐? 유리창에 비치는 태양이 소실점이 생겨요. 여기 태양이 딱 치니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실점이 여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반사광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3은 이 태양광입니다. 태양이 여기서 비추죠. 그러니까 얘는 태양이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쫙 비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건 직사광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는 뭐냐면 여기에요. 이 파란 거. 이 직사광에서 이 직사광으로 보여지는 거, 반사광으로 보여지는 거가 빛이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면서 이 전통 현실의 세계에서 비춰지는 소실감에 반대되는 소실감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실감의 반대로 이쪽에 소실감이 잡히는 거죠. 직사광과 반사광이 만나는 여기에 소실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건 가상의 세계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과 4는 전후, 1과 4, 요거는, 전후로다가 대칭이 되고요. 2와 3은 좌우로 대칭이 되고요. 1은 전통적 대칭이고 4는 요 4는 반사광 2와 3에서 합쳐지면서 생기는 가상의 원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4가 반대로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근법이 동시에 조합되면서 하나가 3차원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3, 4, 10이 12차원의 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근법이, 네 가지 원근법이 나오는데 네 가지 원근법이 3차원의 세계가 4개가 생기는데 이게 12차원의 세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그쵸? 진짜,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모르면서 보면 이거 뭐 우리 일반적인 공모전에 이런 사진 나왔다 그러면 이거 뽑히겠어요, 전? 그쵸? 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 여성은 아름답다 시 얘도 참 재밌어요. 여기엔 여자가 6명이죠. 6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흑인 남자가 있고 요 사진 반쯤에 백인 중년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이 3등분 됩니다. 요렇게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3등분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여자들이 외적인 모습이 뭐냐면 시선, 여자들의 시선,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다리가 꽈져 있는 모습, 이런 기하학적 모습하고 여자들의 심리 상태하고 아주 연출한 것 같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보면 우선 수의 관계가 있어요. 좌측 여자는 혼자죠. 혼자예요. 혼자인 여자는 이 흑인 남자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측 2에 두 명이 있는 여자는 여기에 반쯤 걸려있는
노인을 보고 있는데 그냥 노인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남자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는데 그냥 남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두 명의 이 시선이 다 이 남자를 보고 있어요. 중간에 세 여자는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하고 어루만져주고 뭐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러고 앉아있다고. 지들끼리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1, 2, 3의 그 수의 관계가 나타나지고요. 이성 간의 관계가 또 생겨요. 좌측 1위 여자. 1위 여자는 이미 흑인을 만나서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거의 이루어지는 거죠. 남자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2, 3의 여자는 여기는 여자들끼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없죠. 근데 여기는 남자가 여기 하나 있긴 있지만 아직 미지야. 결정이 안 됐어. 여자들끼리만 쳐다보는 거야. 이 남자가 신문을 안 보고 이 여자들을 마주보고 있다라면 이 일과 같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 여자들 마음인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은 이미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뭐 거의 그 맺는 관계까지 가는 거고, 2, 3은 맺는가 못 맺는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1은 남자 쪽으로 다 이 손도 가져 있고 발도 가져 있어요. 발이 꽈져 있는데. 근데 요 2와 3은 어째요? 발이 꽈져 있는데 남자 쪽으로 이쪽 그 남자 쪽으로 가져 있죠. 여기도 다 이렇게 대각선이 요쪽으로 가져 있죠. 남자 쪽. 손도 다 이쪽 방향으로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새기고 있으면 이 여자의 손과 발은 남자 쪽으로 생각되는 거야.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남자를 알게 되면 이 겉에 외적인 모습도 남자 쪽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쪽을 향하고 있죠. 없는 여자들이니까 남자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이게 잡혀져 있대.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모습하고 심리적인 내적인 모습하고는 서로 일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연출된 사진이 아니니까 이 여자들의 생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절묘하게 이 외적 형태하고 또 남자들에 대한 그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아주 절묘하게 일치가 돼갖고 이 관람자라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건 단순한 움직임만 포착한 게 아니고 선수들, 심판, 또 여기 스탠드, 그 다음에 이런 라인들, 이런 것들이 수직과 수평의 움직임 간의 관계를 포착했다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 선수들이 움직이죠? 좌측으로 선수. 근데 이 스탠드도 역시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수평을 딱 유지하고 있다라면 좌측으로 흐르는 건지 우측으로 흐르는 건지 우리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얘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드도 이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 심판도 이쪽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관중들은 당연히 시선이 다 좌측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건 좌측으로 흐르는데 이 라인이나 심판이 우뚝 서 있는 건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 관계가 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스탠드 위에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얘 모양이 수평으로 이렇게 이런 무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옷을 입힌 게 수직으로 다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수평과 수직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움직임이 교차되는 그 시각적 효과에서 이런 결정적 순간을 잡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공공유지 시리즈 하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그 한 항공사의 데스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간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의 관계를 이제 잡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직원이 있고요. 여기 또 모자 제복을 입은 남자가 있고요. 두 사람의 손님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쪽에 안내 데스크, 안내판,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데스크, 그 다음에 요 비행기가 쭉 날아가는 요거, 그 다음에 이쪽 통로. 그래서 이 움직임과 공간, 이거에 대한 걸 재미있게 구성을 한 건데, 이 사진이 보면 제복을 입은 남자,
우측에 손님같이 보이는 사람은 이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좌측에 있는 남자는 여자를 이쪽을 보지 않고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명과 집중의 대비가 있어요. 그리고 데스크 위에 이 데스크 방향하고 이 위에 그 안내판이 있는데 여기하고 수평의 관계를 그리고 있고요. 비행기가 여기서 쭉 날아가는 이 형태가 있는데 얘가 쭉 날아가서 이쪽 공간으로 빠진다라는 공간 대비가 있어요. 우측 통로로 빠진다는 공간 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직원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게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걸 절묘하게 대비를 시키면서 기하학적으로 이걸 잘 잡아냈다는 거예요. 미국 제한군인의 집회인데 이것도 공공유대 시리즈예요. 미국 그 제한군인의 총회장의 그 거리 풍경이죠. 가운데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삥 돌아가면서 원으로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의 모자를 쓰고 뭐 휘장 같은 걸 촬영하고 있는 거라서 제한군인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장애자하고 멀어지려고 그러지도 않고 가까워지려고 그러지 않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진을 또 분석하면 재미난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자예요. 이 장애자가 있는데 장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원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분석을 하다 보면요. 원심력과 구심력 일행이 나와요. 원심력 일행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구심력 일행이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 가려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적절하게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인공위성이 이탈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을 그 지구가 감싸고 돌듯이 위성이 돌듯이 멀어지질 않고 일정한 거리를 돌고 계속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주변의 사람들의 동작이 이 장애인의 시선을 피하면서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장애자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원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그냥 가버린다든지 멀리 떠난다든지 이러면 뭐 양심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또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구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고 있다는 걸 결정적으로 잡아낸 거예요. 이게 풀이가 재밌죠, 그죠? 뭐 분석한 게. 그러니까 우리도 뭐 가끔 그런 거 뭐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인한테서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지도 않고 또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